박수현 의원께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잖아요. 어제 제가 이준석 후보를 직접 만났는데 이준석 후보의 주장은 뭐냐면 본인이 어떤 그 공격, 경제 분야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꼬치꼬치 뜯어 묻어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의 그 화두는 뭔지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뭔가 그 본인의 약간의 단순 실수를 고치지 않으면서 이 논란이 더 키운 거 아니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직 토론이 2번 정도 남았는데 이재명 후보가 뭐 예를 들면 누구의 공격에 뭐 극단적이시네요. 혹은 뭐 단편적입니다. 라는 전략으로 앞으로 2번의 토론도 첫 번째 토론 전략을 고수할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그것은 후보가 알지 제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예.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인 예를 드시네요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 후보에 대한 어떤 모욕이나 뭐 이런 수준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호텔 경제론을 이야기할 때 이제 이준석 후보께서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여러 군데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이해가 해주시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자 지금 말을 끌고 갑니다. 적어도 어쨌든 1위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말 고삐를 잡고 간다고 비유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준석 후보님이나 김문수 후보님을 비롯한 다른 후보님들은 저 말고삐를 잡으려면 말고삐로 대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말의 꼬리를 잡고서는 말고삐를 잡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께서 저는 이 말고삐, 이 본질을 가지고 직접 이재명 후보와 아주 세게 붙는 그런 본질 싸움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재 엊그제 TV토론의 1차 분석은 저는 죄송하지만 김문수 이준석 후보께서 말의 꼬리는 잡았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말 꼬리 잡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실제 말의 꼬리는 잡았는데 그러나 말 고삐를 잡고 있는 이재명 후보 자체를 흔들지는 못했다. 몸통을.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본질에 바로 다가서서 본질 토론, 말 고삐를 잡는 싸움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 지금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면 이재명 후보께서도 그 협공에 대해서 어떤 대응하는 그런 어떤 태도나 단어 선택의 문제를 좀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 좀 그런 논의가 뭐 다소간에 있긴 있었나 보죠.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지 않습니까? TV 토론을 통해서. 부단장도 맡고 계시니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하신 말이 맞는 게 대통령 후보들 간의 경제 분야 토론 아닙니까? 그럼 이런 거 가지고 논란 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너무 참 사소한 문제들이고 지엽적인 문제들인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드린 말씀의 본질은 이런 것이었습니다라고 하면 바로 지금 얘기한 대로 말 꼬리를 잡는 그 어떤 아니라 말 고삐를 잡는 그런 토론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오늘도 지금 아까 처음 질문이 오늘도 그거 갖고 자꾸 그게 뭐가 문제냐고 얘기하니까 자꾸 이렇게 이런 귀중한 시간에도 그런 거 가지고 논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되면은 어떤 경제 정책을 쓸 것인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어떤 것이라고 판단하는가? 그리고 어떤 경제 정책을 써서 이것을 탈출할 것인가? 하는 그런 걸 알고 싶은데 자꾸 뭐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말꼬리를 잡는 것들이 이어지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그 공격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지만 그에 대한 대응 자체가 저는 문제다. 그러니까 그걸 들어본 사람들은 얘기는 대통령이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 유권자들이 저분의 생각은 앞으로 돈을 풀자는 거구나. 그래서 돈을 순환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자꾸 추경을 얘기하고 있고 또 뭐 이런 걸 얘기하니까 기본화폐, 지역화폐를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정확히 얘기해서 이렇게 우리는 추경을 하고 돈을 많이 풀고 지역화폐를 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 경제가 잘 살려질 걸로 생각한다. 라고 정면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유권자들이 듣는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겠거니라고 추론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정말 말 고삐를 잡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선두주자가 그에 대해서 그 말꼬리니까 내가 좀 실수한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하면 누가 그걸로 공격하겠습니까 지금. 근데 그게 2017년에도 이런 것들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통상 우리가 3D다 이러는데 그때 뭐 문재인 후보가 3D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일부러 또 그 뒤에도 뭐 5G 안 그러고 5G 이렇게 했어요. 그거 갖고 논란이 좀 있었어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아리배가 아느냐. 맞아요. 그거 다 본질적이지 않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건은 저는 좀 약간 본질적이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호텔 경제학이나 이 커피 원가론에서 특히 호텔 경제학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뭐 지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좀 내수 경제 살리기 위해서 돈을 좀 돌려야 된다, 재정 정책을 좀 써야 된다. 이거 강조하는 건 맞지만 지금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미중 패권 기술 전쟁인데 우리가 중국을 앞지려면 도대체 대한민국이 지금 중국에 앞서가려면 어떤 혁신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석유화학 같은 거 어떻게 구조조정을 지금 해야 되느냐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공급 측의 얘기가 없이 그거 지금 어려운 얘기를 돈을 풀어서 이 어려운 분들 뭘 좀 지원해 준다라는 게 과연 1위 후보의 경제 정책으로 그날 그러면 가장 유력하고 곧 대통령 될 것 같은 분의 경제관을 좀 듣고 싶었던 건데 그 얘기가 이 실수에 의한 공격을 빼더라도 진짜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끌고 가겠다는 게 청사진이 나왔느냐 예. 그런 점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막판 변수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지금 요 며칠 줄기차게 공격했던 부분이 이게 바로 이재명표 뭐 사이비 경제관 아니냐, 뭐 이준석 후보뿐만 아니라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 공세를 폈고 오늘 이재명 후보가 현장 유세 때 이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려고 할 말을 하겠다 정면 돌파를 선언했기 때문에 약간의 선전포기 형식, 그래서 막판 변수 첫 번째 화두를 좀 짚어봤고요.